이교세 영시감독 64번부터 4개는 잭 스파이서의 시들입니다. 어, 잭 스파이서를 우선 설명을 먼저 하면 1925년생이에요. 1965년도 미국의 시인인데 65년도에 돌아가실 때 샌프란시스코 배 에어리아의 아주 그 시인 집단 중에서도 잘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었는데 에, 이분을 연구하기가 쉬워요. 이분이 지금 1988년도, 98년도에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하우스 댓 빌트 잭 빌트 잭 하우스 댓잭 빌트 잭이 만들어낸 집 컬렉티브 렉처드 잭 스파이서 요게 산문집이 하나 있고 시집도 My Vocabulary Did This to Me, The Collected Poetry of Jack Spicer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권만 가지면 이 사람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연구가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 다닐 때 친구 로빈 블레이저하고 로버트 덩컨하고 같이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25년생이니까 40년대죠. 40년대에 버클리 르네상스를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가 돼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가 미국 시사에서 굉장히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가 된 어떻게 보면 그런 한 원인이 됐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1950년대에 스파이스하고 블레이저하고 덩컨이 글로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버클리에서 스파이서가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앵글로색슨하고 올드 노스, 노르웨이 언어죠. 에 관한 그 박사기 논문을 쓰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5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그 메카시즘이라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냉전의 시작점이니까 49년도부터 그 냉전 시작점에 메카시즘 쓴 열풍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메카시즘이 미국에서 아주 그 냉전 이것 때문에 냉전의 이제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문학에 많다, 공화당에도 있다, 뭐 그래갖고 냉전 분위기 우리 시작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1950년 6.25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전쟁하고 이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열풍 속에서 응? 그 문학의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도 뭐 쫓겨나죠. 유럽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속에서 충성맹세 로얄티 오스를 하라고 그래요. 충성맹세 우리 나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선생님 할 때 겪었는데 겪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유신할 때 그 선생님 할 때 쓰라고 그래서는 안 쓰고 나가버렸더니 선생님들이 너 안 쓰면 쫓겨난다. 근데도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위에 그 고참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 이름 대신 가라로 사인해서 냈는지 하여튼 그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쫓겨났죠. 그 충성맹세의 서명을 거부하게 돼요. 그 지식인들 보고 다 충성맹세를 하라고 사인하라고 거부한 다음에 그 이제 조교 자리도 놓치고 50년대 그래서 평생을 이제 직업을 못 가지고 응? 직업을 못 가지고 헤비게 되는 원인입니다. 53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54년도에 이제 전환점이 돼서 한 4년 동안 그 문화계가 영화계도 그렇고 특히 영화계가 많이 당했죠.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메카시즘 영화가. 그 시대에 스파이서도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동쪽에 가 있을 때, 그 뉴욕 쪽에 가 있을 때 식스 갤러리를 형성하게 만들고 그게 54년도지 이제 그 메카시즘이 끝난 다음에 알렌 긴즈버그가 이게 이제 그 비트 제네레이션의 시작이죠. 비트 제네레이션. 비트 제네레이션이 알렌 긴즈버그, 잭 kerouac의 언더로드 그런 그 비트 제 60년대 비트 제네레이션의 어, 히피, 뭐 마야, 그 성자유주의, 뭐 물질주의 거부, 동양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비트 제네레이션인데 그 비트 제네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하울이 그 대표적인 시인데 울부짖음이죠. 알렌 긴스버그의 대표 시인이고 그거를 하는 그거를 계기를 마련해 줬지만 스파이서는 그 비트 제너레이션들을 갖다가 찬탈자라고 여기고 시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프로모션 한다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비트 제너레이션의 그 정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향을 준 거고 스파이서는 샌프란시스코 돌아와서 그런 것하고 거리를 두고 어, 그 젊은 시인들한테 영향을 주고 대부 노릇을 합니다. 그다음에 57년도에부터 그러니까 스파이서의 시의 경향을 좀 보면 잠깐만 보면 딕테이티드 포에트리라고 할 수 있어요. 딕테이티드는 딕테이션이 뭐냐면 받아쓰기죠. 그러니까 받아 쓰여진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비트 제네레이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을 비트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질주의 문명을 거부하고 어? 내가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 이런 게 알란 긴스버그 등 잭 kerouac 등의 그 비트 제네레이션이라면 이 사람 좀 겸손한 편이죠. 성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딕테이션 된 거를 받아 적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라는 거는 언어에 받아들이는 리셉티브 호스트다 이거지. 수용하는 사람이지 에이전트 오브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스파이스의 입장이어서 비트 제너레이션하고는 아마 좀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시는 어, 어, 화성에서 온 거다, 죽은 사람한테서 온 거다, 시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시인이라는 거는 그 트랜스미션을 받는, 그러니까 송출된 거를 받는 라디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문집에서 스파이스의 산문집에서 뭐라고 그 기지가 소개를 하냐면 시는 그 물질적 세계하고 그 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그 시인은 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지시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스파이스는 생각하고 젊은 시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모르는 거다. not knowing,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모르고 쓰는 거다. 그러니까 poet has a better chance of that with dictation than with expression. 그래서 dictated poetry라고 그러는 거죠. 받아 적는 거지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가 좋다면 그거는 시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이 더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창조적인 에고하고의 전쟁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시의 그 진정성이나 정체성을 찾는 시대에 좀 약간 그 반대되는 그죠? 그런 경향이었죠. 그게 이제 그 스파이서의 경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편 정도를. Any fool can get into an ocean. 어떤 바보라도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어떤 바보라도 바닷속으로 갈 수 있죠. 바보라도 바닷속으로 못 갈 이유는 없죠. 들어갈 수 이유는 없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Anyone can who get into an ocean. 어떤 바보라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it takes a goddess to get out of one. 응?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여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뭔가 시작을 하는 건 누가 못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끝내고 잘 마무리져서 나오려면 여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디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What's true ocean is, true of ocean is true, of course, for labyrinth and poem. 이건 시론에 관한 시예요. 응? 바다에, 바다에서 진실인 것은 물론 바다에서 진실인 거는 물론 레버린스 미로에서도 진실이고 미로가 이렇게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시에서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레버린스 미로와 시에서 진실이다. 미로도 들어가기는 쉽죠. 누구라도 어떤 바보라도 미로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바보라도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음. 그러나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그걸 제대로 해서 그걸 나오려면 미로처럼 여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When you start swimming,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시론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를 일부러 설명하려고 바다나 미로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를 쓸까요? 미로, 시에서도 진심이다. 응? 그죠? 그러니까 수영을 당신이 수영을 시작했을 때, 그죠? 수영을 하는 거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근데 그 수영이 이제 저거죠. 시 속의 수영이니까 the through riptide of rhythms and the metaphors series,죠. 그러니까 리듬의 역조. 역조라는 게 물이 그 거꾸로 이제 물살이 이게 두 개의 물질이 만나면 물이 만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얽히는 거 있죠. 물살 거센 거죠. 그러니까 리듬들이 그게 거세지요. 거센 물살 거센 역조와 메타포 은유의 해초를 슈 통과해. 그래? 그지? 그 수영을 하게 되면 그냥 수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빠져나가기 어렵냐면 그 리듬이 서로 막 서로 충돌하겠죠. A라는 리듬도 있고 B라는 리듬이 있으면 그 C를 읽으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단 말이죠. 그죠? 두 개가 충돌해서 가려면 통과하려면 you need to be a good swimmer. 당신은 좋은 잘하는 수영을 잘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좋은 God is to get out of that. 응? 뭐예요? 거기서 빠져 돌아서 어? 빠져 나오려면 태생이 여신일 필요가 있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응? 시를 쓴다는 게 그렇죠. 시를 쓰기는 시작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리듬에 맞춰서 은유를 좀 쓰면 여기 써 있잖아요. 리듬. 시의 구성 요소가 리듬. 그다음에 메타포, 은유로 쓰면 시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리듬도 막 서로 엉키게 되고 서로 막 물살 거쳐서 두 개의 리듬이 섞이면 물살이 거세지겠죠? 근데 은유도 그게 해초처럼 막 물기를 감싼단 말이에요. 가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수영을 아주 잘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태생이 여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지? You get the authors bobbing widely out in the middle of poem. 어? 저기 밖에 시의 가운데에서 in the middle of the poem, bobbing widely 요란하게 깐닥거리는 시오터 페달을 보라. 네. 응?
그 매력은 뭐냐면 그냥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매력이 있는 거죠. 무슨 매력이 있어요? 저기서 이렇게 수달 해달 같은 바다의 수달이죠. 해달이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논단 말이에요. 저기 밖에 시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They look so eager and peaceful playing out there where the water hardly moves. 응? 그러니까 우리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여기 밖에서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평화롭게 그들이 열정적으로 평화롭게 보여. 응? We might get out through all the waves and locks into the middle of the ocean to touch them.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들을 건드리려고, 그죠? 만져보려고. 그죠? 우리가 이제 시라고 생각하면 시의 어떤 핵심이죠. 시의 한가운데 속으로. 어? You might get out through all the waves. 온갖 파도와 바위를 가로질러서 당신이 밖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만져보려고. 그죠? To touch them into the middle of the ocean. 시 한복판으로, 그 시의 한가운데로. 그 핵심이가 그 가운데 있겠죠? 뭐 파도와 바위를 가로질러서 온갖, 것을 나갈 수도 있겠어요. But when you try the blessed water long enough to want to start it backward. 근데, 어, 당신이, 근데 이제 그거 좋아. 그러나 이 축복받은 물을 충분히 오랫동안 프라이드, 즐긴 다음에, 왜 되돌아오기를 원할 때, 되돌아오기 시작하기를 원할 때. 가서, 좋아, 응? 하고, 당신이, 그죠? 나 같은 당신이 축복받은 물을, 그죠? 충분히 오랫동안 즐긴 후에, 프라이드 한 다음에, 트라이드는 시도보다 그렇지만 여기서 즐긴다겠죠? 즐긴 뒤에 돌아오려고 그럴 때. That's when the fun started. 바로 그때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언더스타트. 이런 말이 그 영어식 표현이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Unless you're, 거의 끝나가요. 결론이죠. Unless you're a poet or an author or something supernatural. 당신이 시인이거나 오터, 해달이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You will drown, my dear. 그대여. 그대는 빠져 죽으리. 응? 마침표가 드디어 하나 찍혔어요. 이 마침표 보세요. 마침표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가 시작이고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침표가 쭉 없었어요. 쭉 없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여기. 당신이 시인이거나 해달이거나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이때 시인은 뭐야? 진짜 시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 쓰다가 중간에 망쳐버리는 거죠. 해달이면 마찬가지고 초자연적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빠져 죽으리니 any Greek can get you into a labyrinth. 어떤 그리스인이라도 당신을 미로 속으로 이끌 수 있겠지만, 어? 그리스에는 그 왜 미로에 관련된 신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 그거는 신화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고 그리스 문명이라는 거는 바로 서양 시의 어떤 원조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나 it takes a hero to get out of one. 그러나 거기서 밖으로 나오려면 영웅이 필요하.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로 속으로는 누구나 다 끌어갈 수 있겠지만, 그치?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려면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미로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신화들 있죠. What's true of little labyrinth is true of course. 그러니까 미로의 진실인 것은 물론 사랑과 기억에서도 진실이다. 응? 마지막 또 지켰죠. 여기서 마침표 되게 중요해요. 응?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놓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When you start remembering.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제 왜 그러고 여기서 마침표가 지었냐면 여기서부터 당신이 시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신의 시를 쓰는 자리에 당신을 리멤버링을 시작할 때. 이게 이제 그 워즈워드가 I wander lonely as a cloud. 그 나는 외롭게 고독한 외로운 구름처럼 떠돌아 다녔다네라는 수선화라고 번역된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연에서 고독 속에 생각하기 시작할 때 더 새로운 자아가 생기고 그게 이제 근대시 창작법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근대시 창작법에서 근대시 창작법에서 근대시 창작법 그러니까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워즈워드 등의 낭만주의 근대시 창작법 법에 따른 응? 창작법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서는 비트하고 달리 근대 시장작법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잭 스파이서. Any fool get into an ocean. 어떤 바보라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Any fool get into ocean. 어떤 바보라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but it takes a goddess to get out of one.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면 여신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죠. 요거를 이제 다른 계속 하는 거죠. 경험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빠져나오려면 시의 여신이 필요하고 뮤즈가 필요한 거죠. What is true of ocean is true, of course, of labyrinths and poems.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에 대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진실인 건 물론 미로와 시에서도 진실이다. 미로 같은 시, 또 바다 같은 미로 거기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여기가 본문이죠. When you start swimming, 당신이 수영을 시작했을 때 through riptide of rhythms and metaphors of seaweed. 리듬의 물새를 거센 역조와 운유의 해초를 통과하려면 you need to be a good swimmer or a born goddess to get out of them, to get back out of them. 당신은 수영을 잘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거기서 돌아서 빠져나오려면 태생이 여신일 필요가 있다. 여신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더 멋있겠다. 여신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교신이하냐 그죠? Look at the sea otters bobbing. 근데 왜 들어갔냐? 처음부터. 그 이유가 Look at the sea otters bobbing widely out in the middle of the pond. 저기 밖에 시의 가운데에서 요란하게 깐딱거리는 어, 해자를 보세요. 이거 매력적이죠. They look so eager and peaceful playing out there where the water hardly moves. 저기서 보면 바깥 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물이 저 가운데에는 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저기 밖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그렇도록 열정적으로 평화롭게 보인다. You might get out through all the waves and rocks into the middle of the poem to touch them. 그들을 만져버리고 시의 한가운데 속으로 온갖 파도와 바위를 가로질러서 당신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But when you try to the blessed water uh, long enough to want to start backward. 그러나 당신 축복받은 물을 충분히 오랫동안 즐긴 후에 되돌아오기 시작하기를 원할 때, that's when the fun starts. 바로 그때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이다. 아닙니다. 아니라 이다를 썼으니 여기서도 이라고 쓸까요? Unless you are a poet or an author or something supernatural. 당신이 시인이거나 해달이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you will drown my dear. drown dear.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죠. 당신이 시인이거나 해달이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대여 는 빠져 죽으리라. 결론이죠. You will drown. 당신은 빠져 죽으리니 any Greek can get you into a labyrinth. 어떤 그리스인이라도 당신을 미로 속으로 이끌 수 있겠지만 but it takes a hero to get out of one. 그러나 거기서 밖으로 나오려면 영웅이 필요하겠다. 하다. What's true of labyrinths is true of course of love and memory. 미로의 진실인 건 미로에서 진실인 것은 물론 사랑과 기억에서도 진실이다. When you start remembering,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